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1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정치논 편곡줄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바대로고요. 여러 가지 사뭇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한 일들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형성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런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세계 정세가 정신이 없고 그 핵심이 한반도에 지금 달려 있다. 한반도로 모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그것은 이 주변 국가,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물론 그 중에 큰 중심은 이제 중미 간의 패권 경쟁이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어서 관여된 지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거지는 아무런 뒷생각 없이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 뭐 언론에서는 그런 시나리오 자체를 만들어 보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세상 돌아보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보이는 시나리오. 그렇지만 여러 개 중에 한 개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자, 늘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는 전제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게 첫 번째는 일본 방송에서 나온 건데 어제 나온 이야기죠.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뭐 중앙군사위원회 이런 걸 열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왔어요. 보면은 북조선이 중대한 군사적 대책을 결정했다. 즉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활발해졌잖아요. 지금 즉 우리 군이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뭐가 많아요. 이벤트가. 국방장관은 계속 불려다니죠. 그가 미국에 불려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국방장관을 만나요. 저는 그것을 한반도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손아귀 바깥에서 뭔가 일을 발생시키는 것을 일이 발생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애매하죠. 원래 미국의 적은 북한인데 지금은 내심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암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불확실성은 남한 정부다. 저게 저는 그런 시선을 쭉 가져왔고 지금도 그 시선은 거의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군사적 긴장 고조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 잦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대응을 하겠다 엄포만 놓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아주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요. 우리 쪽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스코리아 나우라는 곳에서 소개를 한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소개드렸지만 7월 27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일이 북한에서는 전성절이라고 부르고 그때 큰 군사 프레이드를 했고 지난 2월 달인가 또 군사 프레이드 큰 걸 했어요. 2번 했어요, 벌써. 그런데 한 번을 더 한다는 거예요. 지금 9월 9일 날 이게 북한의 건국절인가 뭐 이럴 거예요. 북한 정부가 성립된 날일 겁니다. 이게 9.9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3번씩 한 전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함부로 건들지 마라.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패권이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고 있고 중국이 과연 여러 가지 미국과의 경쟁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확 무너진다면은 세상의 나라들이 중국하고의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 서로 눈높이가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마당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어떤 뭐랄까 지나친 행동, 그들의 이제 힘이 사그러드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나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중국을 유일한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가 선제 공격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선제 공격을 통해서 흙탕물을 일으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고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걸로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남한 쪽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미국도 동의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많다. 그런 게 제 시각입니다. 왜 미국은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이미 악의 축으로 되어갖고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온갖 방법에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어야 돼요. 뭐 지금도 솔찬히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토가 뭐 아시아에 사무소를 낸다 했을 때 나토의 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꾼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죠. 그거는 여러 가지를 말해줘요. 사실은 미국이 실수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끝났고 다음 적은 중국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뺀다는 이야기를 한 거하고 같은 셈이에요. 아니 러시아를 팽개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중인데 나토가 갑자기 중국까지 손을 동시에 벌린다.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거고, 또 나토가 그런 이제 움직임을 이야기했을 때도 중국에 대한 표적을 강조했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그냥 들이대는 것은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거기서. 네. 희한한 존재예요, 북한은 지금. 그거는 미국이 해결하겠다라고 미국의 단기적인, 장기적도 아닌 단기적인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나토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토가 미국이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 나토가 중국을 상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긍정적으로. 이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네. 자, 이런 것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어제 제가 밑에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 한 4천만 명 가까이 본 내용이잖아요, 미국에서. 그 책에 관한 내용인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인데, 패권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 예, 그걸 한두 영상을 봐서 그런지, 이 유튜브 AI가 여러 가지 관련된 영상을 지금 저한테 보내주는데, 지금 서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팽배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두 개만 골랐어요. 나란히 있길래. 위에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실물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실물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 투자. 이 사람 이런 이야기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 사람도 이쪽에서는 제법,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지만, 10일 전에 나온 건데 벌써 124만 명이 봤죠. 예.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브릿지워터 세계 제1의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 펀드의 펀드 매니저죠. 최고 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도 그 이후에 각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걸 같이 묶어서 저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붕괴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유의 영상이 많아요. 보니까 많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것은 저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위기는 위기다. 핵심은 달러의 위기거든요. 달러의 위기. 예. 그리고 이런 큰 자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뭘 갈아타야 되나,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봐야 돼요. 예,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아유, 큰일 났네.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의 분위기고 거기에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있고 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미국이 이렇게 다루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저렇다. 불확실성의 근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미국의 계획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게 누구냐? 남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남한 정부에 대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예요, 계속. 그리고 미국도 그걸 목표로 우리 군하고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우리 국방장관을 계속 불러제끼는 거죠. 그게 제 시선입니다. 그런 시선은 가진 지는 오래됐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 시선을 수정할 만한 생각은 없어요. 좀 더 짙어지죠, 오히려. 뭐 또 앞으로 미래는 또 모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건데, 중국이 한국으로 관광 가는 거, 관광 비자 단체로 발급받는 거를 다시 풀었다는 거예요. 지난 5년간 닫혀있었는데. 뒤에 이게 뭐냐면 지금 개인은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개인이 우리 한국에 관광을 해서 소비하는 거하고 단체 관광객이 와서 1인당 소비하는 차이가 엄청나대요. 자, 그래서 단체 관광을 풀었다 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혜택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경제, 뭐 명동, 면세점, 백화점, 뭐 주요 관광지 이런데.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금년 이제 초부터 들어서면서 중국이 이런 것을 한 전 세계 60개국 정도에 풀었대요. 단체 비자 발급을. 그런 다음에 우리를 푸는 거예요. 어젠가. 이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여행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 굳이 가겠다면 개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뭐 몇 년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우리도 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나 해서 중국 물건 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들이 끊기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통로가 중국 수출 다 될 것 다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원하면. 그런데 이걸 풀어줬다. 이것은 우리한테 페이버를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보다는 우리한테 많아요. 혜택이. 그거는 관광 욕구를 억제하고 한국 아니면 관광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오고 싶다면 혼자 쏠 수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탁 이랬을까? 지금 제가 봐서 중국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땅 따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동남아시아도 미국이 잘 못해주면 중국한테 갈 수도 있어. 중동은 미국이 팽개치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중국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요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이 뜬금없이 몽골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몽골인 갑자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역의 안보 정세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 부분이 좀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관영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반도체 칩 공급 제한 조치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했어요. 바뀐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두 나라 관계에 훈풍이 불었다. 유통 관광업계에 훈풍이 분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문재인은 중국하고 친했고, 뭐 윤석열은 중국을 차버리고 미국하고 친하고,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거꾸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꾸로라고. 그러면 왜 문재인 때 안 풀리던 게 지금 풀립니까? 문재인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시진핑 얼굴 서로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이거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겁니까? 그거는 언론들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콩깍지예요. 실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언론에서는 해석하지 않겠죠. 자, 두 나라 관계의 진전이고,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사관이나 또 얘기들이 흩어져 있는 미국 뭐 CIA에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보고했을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렇느냐? 왜 미국이 이런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가장 신경 쓰면서 촉을 딱 세우고 살펴보는 내용이 중국과 한국과의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중국 입국자 추이 쭉 나오는데 자 사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끊어졌던 거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자주 죽이지 못하구나. 난 너희 이웃으로 취급 안 할 거야. 그게 박근혜 때잖아요. 박근혜 말년에. 그래서 확 줄었다가 지금 이제 입국자가 늘어난 것은 이거는 개인 차원이에요. 돈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21년부터는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고 이걸 확 띄워주겠다는 거. 2016년 수준 이상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우리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 분명하죠. 예. 자,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 전반에 걸쳐서, 이 정부 집권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펠로시가 작년 이맘때 왔죠. 8월 초에. 예, 예고를 하고 왔죠. 그런 거물들이 만나는데 사진의 어젠다가 서로 공유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합의를 다 하고, 발표하는 그런 이제 수순이었어요. 예, 보통 그렇죠. 미국의 넘버3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혼자 판문점 갔다가 돌아갔어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모욕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죠. 예,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때 낸시 펠로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한 2주일 지나서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담대한 계획.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설득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런데 이제 팽했고 한 2주일 동안 엄청난 외교적 공격을 받았죠.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된.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엄청나게 방문을 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그 다음 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게 펠로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부드럽게 못하고 엄청나게 모양새가 안 좋게 한 거죠. 속내를 다 내보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즉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고 핵 폐기를 검증하지 않더라도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이런 항복선언 같은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1년도 안 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뭐라고 부른다? 네. 방한 국가 세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방한 국가 세력이 다른 말로 뭡니까? 역적이란 뜻이에요. 네. 참. 그러면 그때 상황이 다 설명이 돼서 힘에 눌려서 뱉은 말이고 1년 있다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이 달라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어제 레이 달리오 이야기를 전한 것처럼 우리 한반도 자체가 내가 이 무게 중심을 갖다가 중국으로 실어주면 중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이 가능성이 많다. 이길 가능성이.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 점을 미국이 모르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 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7월 27일 날 쇼이구하고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하고 중국의 국회 부의장이 왔지만 쇼이구 쪽으로 훨씬 무게중심이 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추파도 있었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1년 만에 완전 반전된 거고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죠. 펠로시 안 만나고 주말 지나고 와서 박지인 외교장관을 중국에 출장을 보내요. 이겁니다. 이 사진. 이거예요. 예. 펠로시를 그냥 보내놓고 우리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요. 갑작스럽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더 가관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정치논평 34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압박하자 중에 손 내미나 이 시국에 중국과는 외교장관.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제목을 해서 하나도 고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때 MBC 보도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나왔어요. 이런 말은 누가 나옵니까? 취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교부 담당자나 당국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북한이 7차 핵실험 위기?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핵실험은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죠.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핵실험을 할 단계를 훨씬 넘어섰어요.
보유 숫자를 늘리면 늘리겠죠. 중국 역할을 요청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 역할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이 지역의 강자로서 중국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배를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펠로시 안 만나놓고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팩팩거리면서 일 처리한 거죠, 이게. 그다음 우리가 칩4 이게 이제 반도체 제한하는 거죠. 그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중미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꼈다. 중국 이해 구하고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꼈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너희가 간절히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융통해볼게. 안전협력 제한할 듯. 이건 뭐예요? 미국 버리고 중국 가서 붙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미국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미국도 아는 거예요. 이게 꺼진 불이 아니라는 거. 겉으로 형식적으로 죽어주겠다는 거. 예. 자, 지난 작년 1년 전에 이런 경험을 서로 양쪽이 나눴고 엄청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분석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이후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벌써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작년 무인기 이후에 핵무장 가능성을 추진해봐라고 국방장관한테 지시했다는 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NPT 탈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3, 4개월 전에 작년 8.15 때 했던 NPT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벌써 헌신발 버리듯이 뒤바꾼 거잖아요. 4개월 만에. 미국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잦은 거예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금년은 달랬죠. 미국에 불러다가 노래도 시키고. 그렇지만 서로 안 믿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계속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방지하는 쪽으로.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결정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초를 치는 것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펠로시 건 같은 일이 더 중대한 일이 생긴다. 미국이 하자 했는데 나 안 한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국은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북미 종전선언 같은 게 그런 거죠. 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평화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 폐기 이런 분위기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젠다에서 견제하고 누르려고 하는데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지금 군사적 긴장이 뭐라도 발생하면 안 돼요. 그 위험성이 남한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늘 한미 군사훈련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볼까요? 2015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일 이후로 박근혜는 미국으로부터 팽을 당하죠, 거의. 예, 그리고 군부의 지지도 상당히 많이 잃게 돼요, 그때부터. 예, 뭐 그가 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덧붙여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다가 끝에 쿠데타 음모까지 나왔죠. 예.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밝혀졌죠. 문건이 나오면서. 근데 그가 주모자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자 그 강력했던 수사의 손길이 확 줄어듭니다. 그때 아마 외국 출장 중이었을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다가 이 보고를 듣고 급급 귀국해요. 그러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딱 넘어가니까 수사에 손을 탁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가 미국으로 도망갔고 지금 다시 돌아왔죠, 조현천. 네. 그 군의 그 업무가 미국과 상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자, 그런 일이 재탕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군이 왜 몇 년 전까지 벌써 쿠데타 업무가 있었잖아요. 외세를 등에 업고. 예. 그러면 지금 5년, 10년, 뭐 5년, 한 6, 7년밖에 안 됐죠.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5, 6년밖에 안 됐네요. 그 사이에 군이 얼마나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럼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군의 지지도는 어떨까?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소주 한잔 하면서 젊은 사단장들이 소장급들이 쿠데타 많이 했잖아요. 소장급들이 실제 사단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술 먹으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인기가 좋지 않다고, 인기가 절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 이렇게 비슷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처신에 따라서.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죠.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의 한국 여행, 단체 여행, 비자 발급, 재개, 그 점이 이런 것에 어떤 조짐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1년 전 전례가 있으니까. 힘들면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면 중국에 가서 붙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엄청난 실수죠.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주 조심조심 살며시 여러 가지 흐름을 봐가면서 조율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 거는 이 박근혜 모습하고 똑같아요. 굳이 왜 저기에서 얼굴을 비춥니까? 그게 안 가고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자, 그래서 이 일이 또 어젠가 오늘 발표됐죠. 이거 해병대 항명 사건이죠.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 수사단장이 이 뭐랄까 성명서 같은 걸 읽으면서 그 대상이 대통령이에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서 군 통수권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가운데서 외압이 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했진 않았겠지. 그렇게. 그리고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사단장을 빼려고 한다. 거기서. 이거 수해나고 최수근 상병이라고 실종된 사람들 구출하다가 하나 익사 사건이 났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대놓고 대든 거예요. 대통령한테. 당신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예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엄청난 항명이에요. 해병대 전체가 위반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이 가진, 이 사람은 뭐 평생 군하고 인연이 없어지겠지만 더 이상 군이 가진, 만약 해병대 전체가 군에 대해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에 실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명령해주고 명령해서 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한 거예요. 한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이 해병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이 뒤에 있다. 군이 나를 지지한다. 나는 군복을 벗을지는 모르지만 내 명예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군 전체와 국민이 내 뒤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군이 윤중부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불만이 많다. 우리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위험하죠. 박근혜 말기 때도 그랬거든요. 목함질에 폭발 사고 나니까 군이 청와대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뒤늦게 보고받았잖아요. 그것도 언론에 먼저 난 거 보고. 그러다가 탄핵당했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정보는 누가 쏟아냈느냐 그걸. 자, 이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해병대 1사단장이에요. 해병대는 2개 사단이 있죠. 1사단은 포항에 있어요. 2사단은 김포에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 너희가 그래도 예전에 이제 말을 빌리자면은 뭐 바이든 네가 좀 지금 그렇게 해봤자 중국한테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좀 맞춰주는 듯 하지만 나한테 좀 과한 걸 요구하면 난 돌아서겠다. 그런 내심의 판단이 금년 정도 들어선 것 같아요. 왜냐?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기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너무나 위험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국민들 죽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위험한데 너무나 무모한 뭐라고 할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 이래 볼게요. 이거 이제 레이 달리오 거를 보여드린 건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림을 보면 명확하죠.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 내려가고 있다. 앞에 2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전쟁을 한판 하고 두 나라가 중국이 패권을 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4천만 명이나 본 거예요. 그래서 달러 무너질 때 다 됐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뭐. 자, 그런데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패권국이 바뀔 때 이때까지와는 달라요. 지금 서양의 사고로 생각하는 건데, 저기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갈 때도 유럽에서 옮겼죠.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도 태평양을 건너갔지만 유럽의 뿌리예요, 미국도. 근데 동양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예? 세계 흐름이 달라요.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되는데 기사만 바꾸 탄다. 이게 이 사람의 논리인데요. 지금의 자본주의 자체도 한계를 너무 드러내고 있어요. 판이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경제학 원론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그점이 넘어갔을 때는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새로 옮겨가는 패권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돈도 몰려가고 사람도 몰려가고 또 그런 걸 활용해서 전쟁도 이긴다.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패권이 형성된다.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리고 돈은 기축통화가 된다. 이런 건데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같은 유럽권에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위주로 그냥 뭐랄까 정치 체계는 나라들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계속 발전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중국으로 오면서는 무시되는 부분이에요. 이 그림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술적 진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준비는 안 됐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한 7, 80%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단지 덩치가 크다는 것으로 전 세계의 경제력이 지배력이 올라갔을 따름이에요. 새로운 기술의 창수가 되지는 못해요. 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 문화적으로 지금 뭐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서구 수준의 자유도가 보장이 돼야 돼요. 정치적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아요. 그런 면에서는 패권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혹시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중국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공포스럽겠죠. 뭐 앞에서 넘어왔듯이 똑같이 중국으로 가겠다. 근데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 점을 간과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천만이라 본다는 것은 공포에 질려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명한 냉정한 판단을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진보라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수소경제라는 부분, 네,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부분. 자, 이거를 미국이 잘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몽골하고 북한 이야기예요. 비핵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면은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코를 딱 눌러주고 미국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다. 이 판단을 이제 섰다고 봐요.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중국보다 절대적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러시아랑 한판 붙었어도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잖아요. 중국한테 그럼 뭔 말짓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오판을 한다? 거기에? 벌써 움직인다? 이거는 엄청나게 경망스럽고 무모한 짓이에요. 네,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에요. 엄청나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텀을 더 벌릴 수 있는 거. 그 사안에 있어서 핵심이 북미 종전이에요. 거기 핵심이 있고 나머지 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살을 그 기준을 확보한 다음에 붙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하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군사훈련을 많이 해? 그러면 북한을 표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남한의 불확실성을 더 높게 본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합의하면 같이 갈 수 있는데 남한은 불확실성이 높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제가 있다. 이미 그 전례를 보였다. 작년 펠로시 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이 수면 밑에서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딴 생각할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